안녕하세요, QM 벤치입니다. 네, Z890 보드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네, 코어 울트라 시리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Z890 보드들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기가바이트 Z890 어로스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어로스 마스터 줄여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 이제 어마. 네, 어마라는 별칭으로 많이들 부르시죠. 그래서 상급 보드이고 이제 상급 보드인 만큼 뭔가 기능성, 편의성, 그다음에 디자인, 외관 뭐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또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을 바라보는 기준선 역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인데요. 일단 패키지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어로스 마스터가 보여줬던 어떤 그 웅대한 카리스마에 비춰봤을 때 패키지가 살짝 아담한 느낌입니다. 이번에 그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가 ATX 폼팩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 이 ATX 폼팩터가 아니라는 점.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전반적인 패키지 구성이라든지 안에 액세서리 그런 것들이 조금 힘을 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패키지 크기가 보드 크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면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어로스의 엠블럼이 보이는데 뭔가 이제 RGB LED라든지 그다음 금속성인 메탈적인 느낌을 가미한 구성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 보드 모델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패키지 뒷면으로 가볼게요. 네, 패키지 뒷면으로 가보면은 이제 어로스 마스터의 외형이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어로스가 잘하는 거는 디자인 그런 것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잘 뽑아낸다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좀 멋스러워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포인트 컬러가 인상적이고 뭐 어로스 로고라든지 엠블럼 이런 것들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네, 전원부 페이지가 나와 있네요. 18+1+2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 편의성을 강화했다. 뭐 이건 워낙 기가바이트가 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항상 과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 PCI UD 슬롯 X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보드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7, 뭐 와이파이 이지 플러그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패키지 살펴봤으니까 개봉해서 액세서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구성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급 보드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보드와 유사한 구성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뭔가 이제 막 플라스틱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런 거창한 구성은 아닙니다. 보드가 있고 하단에는 이렇게 액세서리가 나와 있습니다. 액세서리 다 꺼내 볼게요. 요새는 보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죠. 네, 보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트렌드는 기가바이트가 선도한 바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저는 두툼한 매뉴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이 인쇄물이 있는데 간편 설치 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 매뉴얼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 보드 매뉴얼 아니고 QR 코드예요. 그리고 이제 어로스 스티커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 굉장히 간소화된 구성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로스 스티커 세트는 뭔가 이렇게 커다랗게 용도별로 딱딱딱 제공해 줬는데 최근에 어로스 스티커는 좀 간소화된 모습이네요. 그리고 G 커넥터, 네, G 커넥터라고 있습니다. G 커넥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스에 보드 조립하실 때 그 케이스에 연결되는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뭐 전원선이라든지 리셋 버튼, 그다음에 USB 이런 것들을 보드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보드에 직접적으로 꽂게 되면 아무래도 조립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먼저 연결하고 요거를 보드에 연결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SATA 케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DDR5 메모리용 쿨링팬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 기가바이트에서 DDR 윈드 블레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텔 쪽 플랫폼은 메모리 오버클럭이 강세이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쿨링팬을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액티브 쿨링이 가해지면 온도면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센서 케이블이 있는데 온도 센서 케이블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센서 케이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가바이트 와이파이 안테나가 좋은 점은 제가 이거를 한번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 플러그 방식이어서 기존의 나사를 조이는 방식이 아니라 요거를 단순히 보드에 꽂아주시면 아주 간편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액세서리 모두 받고 네, 보드 잘 만들죠. 기가바이트 최신 버전의 어로스 마스터는 어떻게 생겼을지. 네, 이게 바로 어로스 마스터의 최신 버전 기가바이트 Z890 어로스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어로스 하면은 이제 느껴지는 보드 테마, 디자인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상, 무채색 계열의 블랙 색상이지만 군데 약간 푸른빛이 감도는 블루톤이 섞인 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블랙에 가까운 색이긴 하지만 그런 톤이 수놓고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뭐 M.2 슬롯이라든지 I/O 커버, 그 다음에 M.2 히트싱크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로스 감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LED가 점등되는 특징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항상 그랬지만 이 어로스 시리즈는 이제 보드 디자인이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만큼은 어떤 개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백풀이 없어. 백풀이 없어. 아니, 어로스 마스터 정도의 등급이면 백풀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쟁사 행보랑 지금 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데, 왜 기가바이트가 이런 데서 이제 돈을 아끼는 기업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백풀을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인텔 세대가 마음에 안 드나요? 좀 쉬었다 가려고? 이거는 정말 기가바이트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대신 정말 황량한 이 PCB 벌판에 울트라 듀러블 PCI 아머가 돋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풀이 없다는 거, 그거는 정말 단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뭐 중급형, 뭐 가성비 이런 보드도 아니고 어로스 마스터인데 말이죠. 자, 다시 앞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이번 보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폼팩터가 ATX 폼팩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그 AI가 화두인데, 기가바이트만큼 보드 제조사 중에서 AI의 진심인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AI 탑 시리즈가 존재하기도 하고, 기가바이트가 각종 기술, 편의성, 여기에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보드에는 PCB 설계, 회로에 있어서도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PCB의 회로라든지 그 다음에 뭐 PCB 레이어를 구성할 때 좀 더 PCB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특성, 그 다음에 어떤 회로의 구성, 이런 거에서 최적화된 설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에 적용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와닿진 않죠. 와닿진 않는데, 결국은 이러한 설계가 어떤 제품의 안정성, 뭐 메모리 오버클럭이 됐든지 그런 것들이 필드에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기가바이트가 뭐 신기술들,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특히. 자, 그래서 그런 기술이 적용된 최신 보드다. 이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레이아웃을 좀 보건데, 전반적으로 아머와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한눈에 딱 봐도 고급스러운 보드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CPU 보조전원 단자에도 금속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 메모리 슬롯에도 실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로 사용되는 딤 슬롯 2번, 4번에만 적용되어 있고 1번, 3번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제 한 쌍만 사용하기 때문에 DDR5 풀백은 성능 발휘에 불리하죠. 하지만 마스터잖아. 마스터면 다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2개만 넣어줄 거면 나머지 2개는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예 적용이 안 된 상급 보드들도 많지만, 이왕 적용할 거면 마스터에 맞게 다 적용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들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온보드 버튼들이 있습니다. 온보드 버튼도 있고 디버그 LED도 있고 부팅 상태 LED도 있고, 그 다음에 마더보드 24핀 단자에도 실딩 처리를 해놨고, 또 전면 헤더도 있습니다. 20기가짜리 USB 20기가짜리도 있고 USB 3.2 젠 1짜리 2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면 헤더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SATA 포트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HDMI 포트가 여기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PC를 구성하실 때 케이스 내부의 디스플레이 구성을 위해서 HDMI 출력이 PC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로 출력 포트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하단으로 가볼게요. 하단으로 가보면 프론트 패널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USB 2.0 헤더가 있고, 뭐 RGB 헤더, 그 다음에 기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USB 헤더가 이쪽에도 있네요. 그다음 PCI 슬롯은 총 3개가 있는데 3개 모두 실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너무너무 좋고요. 구성은 가장 상단에 있는 게 PCI 5.0 X16, 그 밑에가 이제 4.0입니다. 4.0의 X4, 4.0의 X1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가바이트가 항상 과하게 UD 슬롯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의 UD는 울트라 듀러블입니다.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극단적인 뭐 내구성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UD 슬롯 X 실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58kg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할 이유가 있나? 네, 그래픽 카드가 물론 최근에 점점 무거워지긴 하지만 뭐 이게 뭐 높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기가바이트가 이런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백플레이트 뒤에도 뭐 이런 걸 달아놨어요. 도대체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얼만큼 대비를 하는 건지 정말 과한 구성이긴 해도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다 M.2 슬롯들인데 M.2 슬롯은 총 5개가 있고요. 이건 잠시 분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도 다 아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역시 이제 딱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기가바이트가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를 봐도 좀 깨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어로스 디자인 랩, 뭐 디자인 연구소, 그다음에 어로스 로고가 조금씩 작아지면서 이제 아주 미세하게 어로스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그마한 디테일이 좀 적용되어 있어서 이 보드를 디자인하고 생산함에 있어서 생산 단가가 높을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IO 포트로 가보죠. 네, IO 포트를 가보면 네,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 있고요. 큐 플래시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모든 부품을 장착하지 않아도 바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구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벤트라고 하는데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요거는 네, 전원부 발열 해소를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구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썬더볼트 4 USB 타입C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2 젠2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이제 5기가짜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IO 포트에 USB라고 각인된 건 다 전송 속도로 표기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표기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쉽거든요. 지금 타 제조사에서는 다 대역폭을 숫자로 써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가바이트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이 있는데 이 랜은 아퀀티아 10기가 랜입니다. 10기가 랜.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와이파이 2G 플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오디오 단자도 보드 컨셉에 맞게끔 이렇게 블랙으로 깔끔하게 처리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보드 레이아웃을 모두 살펴봤는데 그동안 이제 어로스 시리즈의 어떤 보드의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은 뭐 워낙 잘 해왔고, 그리고 이제 편의성 기능 같은 것도 기가바이트가 많이 잘 해왔잖아요. 특히 이제 M.2 히트싱크를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든지, 뭐 그래픽 카드, PCI EG 플러스 뭐 이런 것들도 이 버튼을 누르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경쟁사에서 먼저 하긴 했지만 사실 M.2 히트싱크를 손쉽게 빼는 건 기가바이트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거, 그런 건 기가바이트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백플레이트를 빼버린 건 네, 용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해를 통해서 전원부랑 히트싱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어로스 마스터 치고 분해가 쉬웠어요. 왜냐? 백풀이 없었기 때문에. 자, 백풀이 없었고 M.2 슬롯부터 보겠습니다. M.2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젠5라고 은색으로 빛나는 슬롯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젠5 슬롯입니다. 그래서 젠5는 2개가 있고 젠4는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젠5는 양면 써멀 패드, 나머지는 단면 써멀 패드인데 이 히트싱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가바이트에서 이 M.2 히트싱크 편의성만큼은 정말 기가바이트가 세계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보시면 이 거대한 M.2 히트싱크가 어떻게 장착이 되냐, 나사 그런 게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걸쇠가 있습니다. 걸쇠 살짝 걸어두시고 딱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지 레치 클릭이라고 해가지고 이 버튼을 살짝 제껴 주시면 그냥 히트싱크가 분리가 돼요. 이건 정말 타 제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가바이트만의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가장 상단에 M.2 슬롯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걸쇠로 걸어주시고 딱 눌러주면은 네, 이렇게 아주 손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2 방열판의 성능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총 슬롯이 5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슬롯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준수한 컨트롤러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를 살펴볼 텐데 이 전원부는 지금 기역자로 배치가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는 18 플러스 1 플러스 2페이지 규모고, 여기에 이제 CPU V코어, 네, CPU에 인가되는 전원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페이지당 110A가 되겠고요. 그래서 잘 정렬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기가바이트 하면은 네, 써멀 패드가 정말 잘 부착되어 있다는 거, 어떤 제조사처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근데 100점은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보시면 상단 서울패드, 초크 서울패드가 마지막 초크 하나가 살짝 깎였어. 네, 요거 빼고는 정말로 준수한 서울패드고, 이 면적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정말 정확하게 충분한 면적으로 서울패드가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는 이제 상당히 무겁고 안에 히트 파이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바이트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이 히트싱크가 통짜가 아니라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핀스 어레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용어가 좀 어렵죠. 핀스 어레이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핀스 어레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방열 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 공식 설명에 따르면 뭐 일반 방열판 대비 최대 10배의 방열 면적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광고성 문구고 일반 방열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방열 면적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히트 파이프까지 있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텔의 퍼포먼스 프로필, 익스트림 프로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전원부 온도가 놀랄 만큼 준수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러한 전원부 방열판, 히트 파이프가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분해까지 해서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기가바이트에서 Z890 신제품에서 이제 바이오스 상에서도 개선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바이오스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좋아진 점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코어 울트라 9 285K를 장착해서 Z890 어로스 마스터의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지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스 화면은 이지 모드가 있고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상단에 큼지막하게 이지 모드, 어드밴스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타 제조사 대비 직관성이 뛰어나고, 이지 모드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CPU, 프리퀀시, 주파수, 온도, 전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메모리, 클럭도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성능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가바이트 퍼프 드라이브, 퍼프는 이제 퍼포먼스의 약자겠죠. 뭐 인텔의 베이스라인인지 퍼포먼스인지 익스트림인지 아니면 기가바이트 디폴트인지. 기가바이트 디폴트가 이제 전력 제한이 모두 해제된 거고, 퍼포먼스와 익스트림이 이제 인텔의 공식 프리셋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보증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는 퍼포먼스 라인으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 팬 6 이런 거는 보드상에 탑재된 쿨링팬의 온도 대비 쿨링팬의 어떤 회전 속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커스텀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Q 플래시, 스피드 인포, 뭐 스피드 셋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저블 바 이런 것도 여기서 켜고 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오퍼레이팅 모드, 그다음에 멀티 테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Q 플래시에서 조금 신박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기능이죠. 근데 이게 기가바이트에서 이번에 되게 편리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려면 USB 메모리에 바이오스 파일 넣고 꽂고, 바이오스 화면에서 이 업데이트 바이오스를 하려면 폴더가 어딘지, 드라이브가 어딘지, 파일이 어딘지 이런 걸 수동으로 찾아야 됐잖아요. 근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오토 스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폴더, 파일명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찾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멀티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 테마, 이게 뭐냐? 바이오스 화면도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은 이제 어로스인데, 어로스 브라이트가 있고 그레이 스케일이 있습니다. 뭐 어로스 브라이트는 이제 어로스 컨셉을 유지하면서 바탕화면이 이제 밝아지는 뭐 회색, 화이트에 가까운 그런 바탕화면을 자랑하고, 이 그레이 스케일은 이 사실상 파워 유저한테 적합한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 보시면 어로스 어떤 테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보랏빛, 뭐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 그레이 스케일을 적용하면은 이 바이오스 화면도 흑백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스타일상 그레이 스케일이 좋은데, 한번 바로 저장해서 재부팅을 해가지고 한번 그레이 스케일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오스 테마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가 아니죠. 기가바이트는 이제 진작부터 FHD, 즉 16:9 방식으로 UEFI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지원 측면에서는 확실히 기가바이트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로 적용하고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는데, 이게 단순히 화면만 흑백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용된 다양한 그 그래픽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정말 정보와 기능성에 집중하는 그런 UI로 바뀌게 되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모드로 가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요 설정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페이보릿 기능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항목들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즐겨찾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인데 여러분들이 항목을 옮겨 다니면서 이건 내가 자주 바꿀 것 같다라고 즐겨찾기에 등록하고 싶으신 항목이 있으면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별표가 나오죠. 별표가 나왔다는 건 등록이 됐다는 거고 이 페이보릿 항목에서 추가된 항목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페이보릿이 있고 트위커가 있고 트위커는 뭐 오버클럭, 언더볼팅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곳이고 세팅은 마더보드 각 부에 있는 장치를 켜거나 끌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인포는 말 그대로 시스템 인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상 오른쪽에 시스템의 주요 정보들은 출력이 되어 있고 왼쪽에 영역이 바뀌는 형식인데 기가바이트가 기존에는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나 바이오스는 이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꾸준한 노력이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해 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에서 명명한 이름도 UC 바이오스라고 해가지고 그 UC가 뭔 뜻인가 봤더니 유저 센터드, 즉 유저 중심의 바이오스다. 그런 거를 제청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텔의 디폴트 세팅을 한번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했을 때 성능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텔 디폴트 퍼포먼스 프리셋이고요.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봐서 CPU 온도라든지 소비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텔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퍼포먼스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1하고 PL2가 250W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트라 9 285K를 풀로드를 걸더라도 250W는 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로스 마스터에서는 이제 P코어나 E코어 클럭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하드웨어 인포부터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드웨어 인포에서는 이제 기가바이트 어로스 스킨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보시면은 어로스 테마처럼 이렇게 주황빛으로 각 항목들이 빛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바로 시네벤치를 띄워서 온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스레드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스레드를 돌리면 P코어가 지금 5.4기가 정도, 이게 완전히 고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5.4기가, 그 다음 E코어는 4.6기가 전후로 나오는데 이때 CPU 최대 온도는 70도인데 이게 한 번만 돌려서 그렇지 계속 돌리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도 70도대, 80도를 채 넘지 않는 준수한 온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항목에 전원부 모스펫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전원부 온도가 42도 정도 나옵니다. 이때 이제 CPU 온도는 다시 한 74도까지 높아졌는데 소비 전력 역시 238W 정도, 즉 250W가 미치지 않는 240W 정도로 나오니까 인텔의 퍼포먼스 프리셋을 잘 준수하고 있고, 물론 지속적인 부하 상태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전원부 온도, CPU 온도 이런 것들이 모두 양호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가바이트 프리셋도 있거든요. 기가바이트 프리셋이라 한다면 이제 전력 제한 레벨이 해제된 건데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점수가 4만 점을 조금 넘는 그런 점수인데 사실상 코어 울트라 9 285K의 베스트 점수는 아니에요. 베스트 점수는 아니라서 기가바이트 프리셋을 적용하면 분명히 더 높은 클럭과 더 높은 소비 전력, 더 높은 온도,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지금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흑백 화면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기가바이트 퍼프 드라이브 이 항목에서 클릭을 하시면 단추들이 나오는데 GBP 디폴트 요거를 선택하면은 전력 제한 레벨이 해제되고 맥스 퍼포먼스 프로파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전력도 많이 먹을 거고 온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제 온도가 너무 높다, 예를 들면 한 100도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실 사용에는 추천드리지 않고 점수놀이용으로만 이제 잠깐 쓰시고 실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90도 수준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 성능이 정말 절실한 분이라면 고려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가바이트 프로필을 선택했고
이때의 성능은 어떨지 마찬가지로 시네벤치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부팅 됐죠? 바로 하드웨어 인포 띄우고, 하드웨어 인포를 띄우면 지금 설정된 전력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PL1 전력 제한, PL2 전력 제한이 모두 4095W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정도면 무제한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때 멀티 스레드 풀로드를 돌리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질 것 같은데, 자, 과연 일단 300W 돌파했고요. 300W 돌파했고, P코어도 5.5기가까지 올라갔고, E코어도 4.7기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CPU 온도가 90도는 안 되는데 한 번 더 돌려볼게요. CPU 온도가 지금 86도로 찍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은 약 304W, CPU 온도 86도, P코어 5.5까지 갔고요. 이때 전원부 온도가 몇이야?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출중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때 점수는 43.6K, 확실히 점수가 향상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러한 설정이 게임 성능에는 이제 별로 영향을 못 주더라도, 왜냐 애초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CPU를 100% 쓰지 않기 때문에 전력 제한 레벨을 상향시켜도 상향시키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뭐 코어 클럭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로드 상황에서는 전력 제한 레벨에 실제로 CPU가 천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을 상향시키면 작업 성능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만 이렇게 전력 제한 레벨을 상향하고자 한다면 성능 좋은 쿨러는 필수입니다. 지금 제가 장착한 것도 이제 3열 라디를 가진 일체형 수랭 쿨러이기 때문에 작업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 환경, 쿨링 환경 이런 걸 꼭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Z890 어로스 마스터를 살펴봤습니다. 기가바이트 뭐 단순히 이제 칩셋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칩셋만 바꿔서 새로운 제품 내고 이런 기업이 절대 아니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스가 개선된 게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뭐 PCB 설계라든지 레이어 이런 것까지 이제 최적화를 진행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품질적인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 그러니까 기존 세대 대비 어로스 마스터의 어떤 카리스마가 좀 줄어든 느낌은 나요. 뭐 패키지 구성도 그렇고, 도대체 백플레이트는 왜 뺀 거죠? AI가 뭐 그 장착하면 안 좋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백플레이트가 사라진 것도 그렇고 어떤 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로스 마스터의 감성과 카리스마를 기대하는 유저한테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것과 별개로 뭐 바이오스면 바이오스, 그다음 하드웨어적인 완성도, 특히 이제 전원부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워낙 뛰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답게 뭐 이제 바이오스에도 뭐 AI 관련된 부스트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기가바이트 감성, 특히 이제 어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와 함께 어로스 마스터를 통해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로스 마스터가 지녔던 그 카리스마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 백플 없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네요. 네, 이상 QM 벤츠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